790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x가 원소인데 12의 양의 약수냐, 양의 약수. 따라서 전체 집합을 나타내주면 12의 양의 약수이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양의 약수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자, 조건 PQ가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자,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물어보니까 원소를 물어봤으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진리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전체 집합이고, 자,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로 표현을 하면요. 자, 조건 P의 바로 진리 집합은 X가 4보다 적으니까 바로 P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1, 2,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보다 작은 원소만 적어주면 됩니다. 바로 전체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진리집합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는 2 이상 10 미만이니까 2부터 시작해서 9까지를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집합이 1, 2, 3, 4, 6, 12 중에서 2 이상 10 미만을 적어줘야 되니까 2하고 3하고 4하고 6까지가 되어야 되겠죠. 12는 10 미만이 안 되니까 Q의 진리집합은 2, 3, 4,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해주면 공통 부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2와 3이 공통 부분이 되니까 2와 3은 바로 교집합이 되고 1은 P의 차집합, P차 Q, 4와 6은 Q 차집합 P 부분에 나타내주면 되죠. 그러면 남은 원소가 1, 2, 3, 4, 6, 12가 남았기 때문에 12를 이 바깥 부분, 즉 P와 Q의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 부분에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1번부터 처리해보면 1번은 바로 P의 여집합을 나타내주죠. P의 여집합은 P가 아닌 원소들만 찾아주면 되니까 몇 개가 되겠다? 바로 3개가 되겠네요. 자, 이걸 표현한다면 바로 P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 푸니까 원소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낙효는 무엇입니까? 바로 Q 집합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그죠? Q 집합이 2, 4, 2, 3, 4, 6이니까 여집합은 1, 2가 되어서 몇 개가 되겠다? 2개가 되겠네요. 자, P 그리고 Q는 P 집합과 Q 집합의 교집합이 되니까 교집합은 바로 여기에서 2, 3 원소 2개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원소가 2개가 되겠네요. 자, 4번은요. P의 여집합이 되겠죠. 또는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Q가 되기 때문에 P의 여집합과 바로 Q의 합집합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적을 필요 없고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집합에서. 따라서 P의 여집합은 3번 방과 4번 방을 의미하는 거고 Q 집합은 2번 방과 3번 방을 의미하니까 결론적으로 2번 방, 3번 방, 4번 방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3번, 4번에 있는 원소는 2와 3과 4와 6과 12가 되니까 원소가 몇 개가 되겠다? 5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5번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번은 자, 비집합 또는 그러니까 합집합이 되고 Q의 바로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라는 집합은 바로 1번 방, 2번 방, 1번, 2번이죠. Q의 여집합은 바로 1번과 4번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집합이니까 결론적으로 1번, 2번, 4번을 모두 다 의미하는 거죠. 1번, 2번, 4번이니까 1번 한 개, 2번 두 개, 4번에 한 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원소가 4개가 되어서 가장 많은 원소의 개수는 바로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을 나타내주는 바로 4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심할 것은 여기에서 Q의 진리집합을 나타낼 때 이 이상 10 이하를 적을 때 2, 3, 4, 5, 6, 7, 8, 9를 적으면 안 되죠. 항상 전체 집합이 있을 때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91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할 때 다음 중 이 조건의 진리 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P의 조건,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표현하면 3보다 크니까 어떻게 3에다가는 구멍을 빵꾸뻥 내고 크다 쪽으로 나타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Q의 진리집합 라지 Q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작거나 같으니까 자, 새까맣게 칠한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이 라지 P가 되고 이 집합이 라지 Q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다음 중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자, 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 진리집합 PQ로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Q 집합으로 볼 때는 바로 여집합이 되고, P 집합으로 볼 때도 여집합이 되죠. 따라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교집합을 취해주면 되겠죠. 바로 P의 여집합 부분과 Q의 여집합 부분의 바로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교집합을 취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보기에 없네요. 그러면 이 식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P와 Q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과 같아서 정답은 바로 5번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은 진리 집합으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조건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은 P와 Q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어떻습니까? 공집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은 바로 공집합을 나타내 줄 것이고요. 자, 2번은 P집합과 Q의 여집합이죠. Q의 여집합은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P집합과 바로 Q의 여집합하고의 합집합이면 이 전체, 즉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죠. 사실 P와 Q는 서로 교차,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면 서로 소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P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바로 Q집합은 P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P집합과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무엇이 되어서 바로 Q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Q의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 집합으로 나타내주면 바로 부등식이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X는 바로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3번은 어떻습니까?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잖아요.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한번 더 그린다면 여기가 새까맣게 칠하면서
바로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P의 여집합입니다. P의 여집합과 Q집합의 합집합은 이번에는 Q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이 결론적으로 합집합은 무엇과 똑같다? 바로 P의 여집합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4번은 P와 Q의 교집합 원래 공집합이었잖아요. 공집합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전체 집합이 되겠죠. 바로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니까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192번입니다. 전체 집합유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원소가 x죠.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인데 x는 정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원소가 7개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조건 나피 또는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피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바로 P의 여집합이 되고, 자, 또는 합집합이 되면서 바로 Q가 되겠죠. 따라서 P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 부분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P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3차 방정식이니까 자, 인수분해를 하면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되면서 자, 뒤에 부분이 합차가 되어버리겠네요. 그죠? 합차가 되어버리니까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집합을 그대로 적어준다면 0과 1과 마이너스 1 원소가 3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조건 Q의 바로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Q는 2차 방정식이네요.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나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바로 Q의 진리집합 라지 Q는 마이너스 3과 1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식으로 이용하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되고 A집합, B집합으로 구성되는데 자, 공통 부분이 지금 얼마가 공통 부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1이 공통이 되니까 바로 P와 Q의 교집합이 1이 되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여기는 A집합, B집합으로 나타내면 안 되죠. 바로 P집합, Q집합으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P차집합 Q는 바로 0과 마이너스 1. 그리고 Q차집합 P는 자리는 마이너스 3만 들어오고, 자, 전체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3이 있고, 이 바깥 부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고, 0과 1이 있으니까, 2와 3이 이 바깥 부분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 번호로 생각한다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라면 P의 여집합은 3번 방과 4번 방을 의미하고 Q집합은 2번 방, 3번 방을 의미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 2번, 3번, 4번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론 그 진리집합을 적어줘도 되겠지만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방을 제외한 바로 1과 마이너스 3과 3과 2와 마이너스 2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적어본다면 작은 숫자부터 적어본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적지 않아도 요 동그라미 찾는 걸 가지고 다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과 3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와 2가 0이 되므로 정답은 바로 그 원소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 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2와 2를 더하면 0이니까 바로 원소의 합은 1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93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할 때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이 P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즉 여기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 라지 P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되고요. 자,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이것의 진리 집합이 무엇이 된다? 라지 P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을 취했더니 둘 중 하나가 무엇이 되었다? 복사가 되어서 나왔네요. 자, 교집합은 바로 작은 게 나오죠. 따라서 P집합이 바로 어디에? Q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P집합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이니까 바로 절대값을 벗겨주면 사이 범위가 되니까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좌변, 중변, 우변의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a를 더해보면 a-2보다는 x가 크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은 범위가 바로 이 조건 P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Q는요, 2차 부등식이네요. 그죠? 자, Q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5와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나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는정이 되는 마이너스 5와 2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Q는 마이너스 5와 2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Q의 집합이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바로 무엇이 된다? Q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P는 A-2와 A 플러스 2 사이인데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이 사이에 바로 누가 와야 된다? 바로 P집합이 오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A-2가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A-2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A 플러스 2는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퀄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와 A-2가 같아도 이 안에 있는 P는 빵구뽕 Q가 새까맣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어도 되겠죠. 또한 A 플러스 2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바로 안이 빵구뽕이고 바깥이 새까맣기 때문에 바깥이 더 크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A 플러스 2가 2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따라서 개수를 구할 때는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뺀 다음에 모두 다 이꼴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추가해주면 바로 4개가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걸 실질적으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 4개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부등식이 남았을 때는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무한집합은 수직선을 이용하고 유한집합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게 편하다고 했죠. 아시겠나요? 794번입니다. XYZ가 실수일 때 다음 명제 중 참인 명제를 찾아달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우리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 있는 바로 진리집합 P가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 Q에 무엇이 되면 포함이 되어버리면 즉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더 작고 결론에 있는 바로 Q의 원소가 더 P의 원소를 가지면서 더 많으면 항상 참이 되는 거죠. 즉,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포함 관계를 따질 수도 있지만 포함 관계를 따지기 좀 불편할 때는 바로 어떤 하나의 반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발레를 찾아낼 때는 바로 이 진리지파 P의 원소인데, P의 원소인데, 결론의 바로 Q의 원소가 바로 Q집합의 원소가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죠. P의 집합의 원소이면서 Q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을 바로 찾아주면 그게 발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레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로 가정의 원소인데 결론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 P집합의 원소,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1번을 보면 1번은 x제곱이 x 이퀄 0이면요. 사실 1번을 먼저 볼까요? 자, 가정을 인수분해 한다면 x 플러스 1이 0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런데 결론은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자, 0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 1, 2, 3으로 보면 안 되고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유리수, 무리수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이 바로 무엇이다? 발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이너스 1은 가정에는 원소인데 바로 결론에는 원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발레이므로 1번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2번은요. x보다는 y가 크고 y보다는 z가 커요. 그러면 xy, 이 xy를 곱한 것과 yz를 곱한 것은 항상 yz를 곱한 게 클까요? 자, 여러분들, y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음수라면 사실 양변에 여기에서 x가 2번은 x가 z보다 크잖아요. x보다는 z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y가 음수가 돼버리면 양변에 y를 곱해버리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도 거짓이 된다. 즉 y가 음수일 때는 모두 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사실 y가 음수면 자동으로 x도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수를 곱하면 자, 거짓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3번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x에서 가장 큰 수는 1이고 y에서 가장 큰 수는 1이니까 이 두 수를 더하면 가장 큰 수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4번은 x제곱과 y제곱을 더하면 양수래요.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0보다 크라는 말은 x, y 모두 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x, y가 모두 다 0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0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4번은 이 가정은 X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할까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x는 예를 들어서 발레로 x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고요. y를 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0이라고 하면 2의 제곱은 4가 되고 y 제곱, 0의 제곱은 0이 되니까 더해버리면 0보다 크죠. 그러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가요? y는 0이죠. 따라서 이런 게 하나가 발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수를 곱해서 0이래요. 두 수를 곱해서 0이란 말은 두 수 중 하나는 0이 되어야 되죠.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x가 0이 되거나 또는이죠. 또는 y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자, xy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x도 0이고 그리고 y도 0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또는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인 경우도 되고, x는 0인데, 그리고 y는 0이 아닌 경우도 곱해버리면 0이 되겠죠. 이번에는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y가 0인 경우도 곱해버리면 0이 되겠죠. 이처럼 또는 이 세 개의 식의 바로보다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합집합을 이렇게 또는으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둘 다 그리고죠. 0이고 0이고니까 이 하나만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가정에 있는 쪽이 더 뭐가 된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이 두 번째 경우나 세 번째 경우가 되는 경우는 바로 발레가 이렇게 가는 가정과 결론일 때 발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5번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795번입니다. 보기의 문제 중에서 거짓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요, 어떻습니까? 4의 양의 약수는 무엇입니까? 1, 2, 4로 진리집합을 나타내 줄 수 있죠.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로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모두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그 명제는 바로 무엇이 된다? 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니은은요, AB가 무리수이면 A 플러스 B도 무리수인가? 자, 유리수는요, 여러분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유리수끼리 빼거나, 유리수끼리 곱하거나, 유리수끼리 뭐 해도, 나누어도, 물론 0으로는 나눌 수가 없겠죠? 항상 그 결과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런데 무리수와 무리수는요, 무리수를 더하거나 무리수를 빼거나 무리수끼리 곱하거나 무리수끼리 나누면요. 이때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는 항상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고 해서 무리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죠.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루트 3의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무엇이 되어서 0이 되어서 바로 무엇이 된다?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트 2와 무엇을 루트 2를 빼어도 0이 되어서 유리수가 될 수도 있죠.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되어서 유리수가 될 수가 있죠. 물론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니까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트 2와 루트 2를 나누면 1이 되어서 유리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끼리의 사칙연산은 항상 유리수지만 무리수끼리의 사칙연산, 사칙연산이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의미하여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항상 무리수가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각 B와 각 C가 같다. 정삼각형은 모든 각이 60도로 다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각 B와 각 C가 같다는 게 참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A-2와 B-3을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자, A-2가 0이거나 B-3이 0인 경우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가정은 A 이꼴 2 또는 B 이꼴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만 거짓이고 모두 다 참이 되기 때문에 거짓인 것의 바로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바로 한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79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참인 명제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PQR이 모두 다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P는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간단하네요. 자, Q는 어떻습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2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Q의 진리집합은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범위이면서 2와 마이너스 2는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R은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말은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는 2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자, 따라서 R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2보다는 작으면서 바로 2보다는 크다고 이렇게 R 집합을 나타내면 되겠죠. 진리 집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P 집합은 어떻습니까? P 집합은 바로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4가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4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P 집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R에 포함이 되면 되는데, 자, R보다는 어떻습니까? P가 R에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쪽에 더 오른쪽으로 어떻습니까? 더 뻗어나가니까. 여기가 지금 더 뻗어 나가죠. 그죠? 여기가 더 뻗어 나가면서 자, 이 부분이 R인데 지금 요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부분은 R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발레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바로 발레가 되어서 기억은 자,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바로 Q 집합이 어디에? P 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이 Q 집합은 이 부분이고 P 집합이 더 넓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R 집합이 어디에? 바로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것을 물어보죠. 자, Q 집합이 이 사이가 되니까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구멍이 빵구뻥이 되고 여기도 구멍이 빵구뻥이 되어서 자, 이렇게 가의 범위로 가는 게 바로
Q의 여집합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과 바로 R과는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도 구멍 빵구뽕, 빵구뽕이니까 결론적으로 R과 Q의 여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같은 집합은 서로 포함이 되니까 이것도 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